여러분, 자녀와의 통화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랑해서 건 전화였고, 보고 싶어서 꺼낸 말인데, 그 한마디 때문에 자녀의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왜 연락이 없니? 그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자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과 부담을 느끼고 어느새 부모님의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떤 말이 오히려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어떻게 말해야 자녀와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실패와 그로 인한 깨달음,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인공 이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순희 씨는 71세, 두 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언제나 자식이 먼저였고, 늦은 나이에도 매주 빠짐없이 안부 전화를 걸며 아들들의 건강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는 둘째 아들. 이순희 씨는 점점 불안해졌고 아들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로부터 돌아온 답장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요. 남편이 어머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순희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순희 씨는 그날 밤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나는 사랑해서 한 말이었는데.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말들이 책망처럼 들렸을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왜 연락 안 했니? 엄마 생각은 안 나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자녀의 마음엔 죄책감이 쌓이고 결국 통화 자체를 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진심이 자녀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어긋난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던 이순희 씨는 고민 끝에 자신이 했던 말들을 종이에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바쁘긴 뭐가 그렇게 바빠? 엄마 생각은 안 나니? 하나하나 써 내려갈수록 마음 한켠이 찌릿했습니다. 이 말들이 정말 자식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졌을까? 아니면 자식을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때 문득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첫 마디가 남편 마음을 무겁게 만든대요. 그날 이후 이순희 씨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다음 통화부터는 절대 추궁하지 않겠다고, 따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들이 한 달 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이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괜찮니? 순간 아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는 어떠세요?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그날 통화는 무려 20분 넘게 이어졌고 아들은 전에 없던 따뜻한 말까지 건넸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셔서 외롭진 않으세요? 그날 밤 이순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게 말의 힘이구나. 추궁 대신 걱정, 따짐 대신 공감으로 시작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순희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5세 김명자 씨 역시 결혼한 딸과의 통화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생각은 안 나니? 처음엔 딸도 웃으며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지만 통화가 거듭될수록 엄마, 요즘 바빠서 그래요. 잠깐 통화해요라는 식으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못난 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 말을 들은 김명자 씨도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 표현이 딸에게는 책임과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자녀와의 거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바쁜 어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잔소리나 감시가 아니라 나는 너를 믿고 있다는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왜 연락이 없니가 아닌 괜찮니?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는 따뜻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왜 이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그 핵심은 감정적 부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을 이유로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들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편안한 연결이 아닌 의무감으로 느끼게 된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69세 최영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도 좀 신경 써줘. 이 말이 반복되자 아들은 점점 전화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엄마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기대와 책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전화 받을 때마다 왜 그렇게 한숨 쉬어? 그제야 아들은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첫마디로 하시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 마치 내가 가족을 소홀히 한다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정서적 의미입니다. 부모님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그 말 속에서 감시, 책임, 비난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싫어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매번 대화의 시작이 부담스럽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거리 두게 되는 것이죠. 72세 이영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점점 그냥 바빠요. 지금 통화 어려워요 라고 말하며 통화를 피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전화 받기 전에 항상 긴장해요. 꼭 변명을 준비해야 하는 느낌이래요. 이영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아들의 안부가 궁금했을 뿐인데 아들은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의도는 선했지만 표현 방식이 어긋나면 오해를 부르고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바로 첫 마디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왜 연락이 없니?가 아닌 괜찮니? 요즘 왜 이렇게 바빠?가 아닌 오늘 하루는 어땠니? 이렇게 바뀐 한마디는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고 부담감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74세 김영자 씨는 그 변화를 우연히 경험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던 어느 날, 감기 기운 때문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괜찮니? 그 순간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들이 먼저 어머니를 걱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길고 따뜻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 씨는 오랫동안 곱씹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이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말보다 자녀가 부모를 걱정할 수 있게 만드는 말이 더 효과적이구나. 비슷한 시기에 68세 박정숙 씨 역시 딸과의 통화 첫 마디를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엄마 보고 싶지 않니? 라고 말하곤 했지만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야, 너는 괜찮니? 딸은 곧장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는요? 요즘 날씨 추운데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날부터 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색하고 짧았던 통화가 따뜻하게 길어졌고, 딸은 오히려 엄마의 건강을 챙기며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괜찮니? 라는 이 짧은 말에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너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락이 뜸했더라도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전제를 보여줍니다. 둘째, 너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마음입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를 보내는 너를 엄마는 충분히 알고 있다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연락의 횟수를 따지거나 감정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말 없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엄마는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신뢰를 심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 없이 바꾼 말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66세 이명숙 씨의 사례를 들어보시죠. 이명숙 씨도 영상에서 본 대로 괜찮니? 료 첫마디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어 따라 괜찮니? 라고 물은 다음 바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결과는 뻔했습니다. 딸은 무표정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고 통화는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진심 없이 바꾼 말은 오히려 기대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또 시작이구나. 자녀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단지 말의 형태만이 아니라 말에 담긴 태도와 마음까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3세 윤영순 씨는 아들에게 괜찮니? 라고 물은 뒤 아들이 바빠서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아들이 정말 대견하다. 이 한마디는 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해 준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반응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자녀가 말했을 때, 진짜 괜찮은 거 맞니?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렇게 계속 추궁하는 말은 결국 자녀의 방어만 부르게 됩니다. 69세 장미자 씨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딸이 엄마, 저 괜찮아요.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너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 뭐 있지? 라고 물었죠. 그러자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왜 계속 캐물으세요? 장미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말을 믿어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녀가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래, 다행이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딸과의 관계를 다시 편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엄마가 날 믿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관계가 멀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마디 바꾼다고 다시 가까워지기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자녀와의 관계는 말 한마디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과와 꾸준한 태도 변화는 분명히 자녀의 마음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75세 서옥순 씨는 큰딸과 6개월 넘게 서먹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딸이 이혼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가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언제 처리될래? 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서옥순 씨는 그 말이 상처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밀려왔고 다시는 연락도 오지 않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딸의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모, 요즘 언니 정말 힘들어해요. 가족 중에 기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옥순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 내가 딸을 밀어냈구나. 그날 밤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야. 미안해. 딸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서옥순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내가 너를 위로하기는커녕 책망했구나. 엄마가 철없었다. 그 순간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땐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날 이후 모녀 사이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딸은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의 고민도 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체면이 깎이는 일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72세 이정희 씨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때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라는 말을 했다가 몇 달간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기도 했지만 점점 답답함이 커졌고 결국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널 믿지 못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 엄마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너한텐 상처였겠구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너무 예민했나 봐요. 엄마가 걱정하셔서 그런 거란 걸 알면서도 화가 났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자신의 직장 이야기뿐 아니라 결혼 문제까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할 때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73세 조말순 씨는 큰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사과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데요. 그 말에 상처받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조말순 씨는 그 순간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용서받으려 하지 말자. 그냥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자. 그 후로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메시지를 남겼고, 통화가 짧아도 끝까지 따뜻한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 엄마는 기쁘다. 고맙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던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차갑게 굴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날 조말순 씨는 눈물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구나. 이처럼 일관된 따뜻함, 조급하지 않은 기다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이 세 가지는 관계를 진심으로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71세 한순자 씨는 아들에게 사과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자. 그 말에 아들은 부담스러워하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과하셨으면 그냥 그걸로 충분해요. 그제야 한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임을. 그 뒤로 그녀는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된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조언보다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76세 정순덕 씨는 자녀 셋 모두가 그녀와의 통화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판단하지 않고 들어만 줘요. 그냥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잘했네. 이렇게 말해요. 그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조언이 아니라 믿어주는 한마디.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힘이자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해 주세요. 왜 연락이 없니? 에서 괜찮니?로, 책망에서 격려로, 지시에서 지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진심으로 반복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녀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괜찮니? 그 짧은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